그것들을 처리하느라 인내력을 다 쓰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 혼자 있는 때가 되면 그 차오르는 식욕을 눌러낼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지. (90일) 다이어트 시작해놓고 동영상 안 올리고 튄 마이너스 NNkg입니다. 첫 번째로 뭐 한다고 해놓고 한 주 동안 튀었는데요. 뭐 익숙한 일이죠. 오늘 정확히는 90일간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90일 다이어트 첫 번째 공유해볼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혹시 지금 제 기분이 좋아 보인다면 지금 3주 만에 살이 빠졌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 2번 동안 몸무게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어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55kg가 돼야만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23.4kg 남았습니다. 이번 생에는 구경할 수 없는 수치 같긴 한데 설득력을 착실히 보강해가고 있고요. 오늘 스트레스 관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다이어트 준비해서 가장 첫 순서에 놓은 이유는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뒤돌아보니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1번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다이어트는 자기관리일까요? 우리가 흔히 살찐 사람들, 이제 제가 살쪘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흔히 살찐 사람들 보고 자기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이어트는 과연 자기관리인가? 이런 주제는 비만인으로서 살짝 예민하지만 필요한 얘기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자기관리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그냥 살 빼는 거 이걸로 약간 굳어져 있잖아요. 근데 자기관리를 영어로 그대로 바꾸면 셀프 케어죠. 영어로 셀프 케어를 치면 몸과 마음, 이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양쪽을 고루 담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한 이유라고 말씀드린 오늘 하루 잘한 일, 스트레스 관리의 일환, 오늘 하루 잘한 일 쓰기 그런 것도 이제 셀프 케어 영역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똑같지만 왠지 다른 느낌을 주는 셀프 케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이어트는 자기 관리인가? 자기 관리는 다이어트 성공의 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빠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기간에 살이 빠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만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내가 지금 체중에 약간 문제가 있다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 여기서 셀프 케어란 그럼 무엇인가? 편의상 적어도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스트레스 관리로 짚어두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가 다이어트와 무슨 관계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저번에 인슐린 할 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혈당이 올라가요. 그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혈관에 포도당이 쫙 뿜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포도당을 해결하기 위해 인슐린이 나온다. 인슐린이 나오면 우리 몸은 체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저장하는 모드가 된다. 그 호르몬 측면에서 일단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살찌게 한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깨달은 건데 그건 바로 인내력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봤는지 영상 출처를 지금 못 찾았거든요. 근데 맹세컨대 제가 혼자 나불거리는 게 아니고 어떤 박사님? 권위 있는 전문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인내력이라 함은 우리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걸 이렇게 짜증내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은 게임에 비유를 해보자면 게임에 내 능력치가 있잖아요. 공격력이 100이다, 200이다. 그러면 아무 때나 내가 공격을 하면 데미지가 100, 2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게임에 스킬 게이지가 있잖아요. 이게 게이지가 이만큼 차 있으면은 이만큼의 스킬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만큼 깎이고 그래서 이 게이지를 다 쓰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스킬을 못 쓰고 우리의 인내력은 항상 고정된 그런 능력치가 아니라 이 게이지의 개념이다. 쓰면 쓸수록 소모가 되고 다시 충전을 해줘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자제력, 인내력이 원래 이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인내력 게이지를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바닥이 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다이어트랑 관계 있구나 하고 깨달은 게 제가 밖에서는 뭘 잘 안 먹거든요. 집 밖에 나가면 이제 입맛이 별로 없어요. 언제는 심지어 친구들이랑 3명이 모여가지고 치킨 한 마리를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밤에 딱 혼자 있을 시간만 되면 식욕이 막 차올라요. 요즘 분들은 또 많이 그러시잖아요. 야식 유혹이.
왜 밤에만 이렇게 식욕이 땡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적용하면 이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럼 내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요런 관계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나가면은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인데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인내력을 다 쓰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 혼자 있는 때가 되면 그 차오르는 식욕을 눌러낼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딱딱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걸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그 왜 친구들이랑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면은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하잖아요. 떡볶이 이런 거 시켜 갖고 먹으면서 "아 근데 우리 살 언제 빼지?" 이게 그동안은 죄책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제 guilty pleasure를 즐기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순간 이제 나의 바닥났던 인내력이 다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이 거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소재를 입에 올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회복됐다. 고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렇게 인내력을 바로 충전시켜 주는 게 정제 탄수화물이죠. 인체가 워낙 오랜 기간 굶주림에 시달렸기 때문에 혈당을 바로 올려주는 이 강력한 에너지, 도파민이 촤악! 그래서 이런 걸 먹는 순간 내 몸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우리는 다이어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인내력, 즉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힘은 소모되고 충전해줘야 하는 개념인데 다이어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체중을 정상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만든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을 고쳐야 하는 거잖아요. 야식을 안 먹고 피자, 치킨, 콜라를 안 먹고 때로는 먹는 약속도 거절해야 하고 이렇게 나에게 좀 오랜 기간 굳어진 생활에 변화를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내가 딱 일주일만 야식을 끊어보자 라는 결심을 하는 데에 인내력이 100이 든다면 스트레스가 100 정도가 온다면 내 인내력이 100은 남아 있어야 이 결심을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제때제때 충전해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인내력이 매일 20, 30 요렇게만 남아 있다면 나는 일주일간 다이어트하는 그 결심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뭔가 모자란 게 아니라 나의 인내력 게이지는 원래 이만큼인데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학생분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동안 이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일단 시작을 하더라도 그 후에 장기적으로 식단과 여러 습관들을 바꾸고 또 유지기, 정체기 이렇게 3주 동안 몸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기간을 버티는 건 또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제가 만약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3주간 정체기가 왔다면 진작에 그냥 다이어트 꺼져! 이러고 폭식, 폭주 이렇게 가버리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요즘 식욕이 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치킨이 굉장히 먹고 싶거든요. 나는 왜 치킨만 먹고 싶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듯 다이어트라는 거대한 스트레스가 연속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적당히 관리해서 나의 바닥나는 인내력을 야금야금 채워. 이 인내력 게이지가 항상 찰랑거리게 만드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당히 해소하고 나의 인내력 게이지를 충전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짧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단한 건 없고요. 첫 번째, 몸을 움직이자. 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배출하는 모든 일은 쾌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쾌변. 쾌변하면 진짜 상쾌하잖아요. 이것도 전에 어떤 다른 전문가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의 그것보다 쾌변의 그것이 더 큰 그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비워내는 건 굉장히 큰 쾌감과 만족을 준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했을 때 땀의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면서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근데 또 굳이 땀이 나오지는 않을 만큼의 가벼운 산책이나 외출만 해도 기분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어쨌든 무형의 무언가를 배출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몸을 좀 움직이자. 밖으로 나가면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가장 좋고 땀 흘리는 운동, 좀 격한 운동 그거는 본인이 운동 후에 식욕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느냐를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진짜 재밌거든요. 예전에 한참 쳤었는데 배드민턴이나 뭐 요즘 유행하는 크로스핏 그런 게 재밌는데 운동 끝나고 식욕을 엄청 강하게 느낀다.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으로 500kcal 태우는 건 정말 어려운데 500kcal 먹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엔딩이 먹는 걸로 끝난다면 어떤 운동이든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확실해. 내가 태능 선수촌에 있는 국대처럼 하루에 막 1000kcal씩 태울 게 아닌 이상 식욕이 안 올라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식욕이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의 강도를 타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일기 쓰기입니다. 뭐 일기를 거창하게 쓰라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오늘 하루 잘한 일 혹은 뭐 운이 좋았다거나 좀 하여튼 오늘 하루의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써 나가 보자. 이제 저는 제가 잘한 일을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다이어트 할 때 몸무게가 안 줄고 늘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나 스스로에게 도움되는 일 하나 했다.' 요런 걸 계속 적어 나가니까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다이어트 할 때 어차피 식단 기록해야 되잖아요. 식단 하는 김에 그거 한 가지씩 쓰시면은 요거 제가 뒤에 예시 영상을 찍어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취미 만들기. 취미가 물론 뭐가 됐든 좋지만 식욕 관리 입장에서 보자면 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바쁘게 쓰고 있어야 내 입에 뭘 넣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손이 놀고 있으면 자꾸 뭘 쳐넣게 되잖아요. 내 마음은 이렇게 딱 다잡고 안 먹어 안 먹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이 손이 할 일이 없잖아. 백수가 됐잖아. 밤마다 야식을 집어 먹어야 되는데 백수가 된 이 손을 다시 고용해 줘야 됩니다. 취미로 뭘 만들거나 제가 다이어리 쓰는 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잘 쓴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쓰고 있어. 아날로그 데이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냥 스티커 사서 붙이면 되는데 막 프린트해 가지고 막 오리고 있잖아요. 손을 계속 써 줘야 돼. 집에 차 갖고 계신 분들은 셀프 세차 그런 것도 좋고요. 일석이조죠. 나가고 손도 많이 쓰고. 이제 다만 이 새로운 취미를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제 돈이 많이 들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시간 갖기. 혼자 조용히 있음으로써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또 나의 미래 그건 너무 어둡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파트 대본을 쓰다가 그 아날로그 데이를 생각해서 갑자기 그거 먼저 한 거거든요. 요거는 방법은 아닌데 다이어트 하실 때 이제 가장 제가 이걸 저번에 설명을 드렸나? 다이어트 하는 내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하나는 너무 극단적인 변화를 한 번에 일으키지 말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요요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요가 오는 이유는 극단적인 변화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인내력이 더 이상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요가 온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변화를 삶에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야식을 안 먹을 거야 일주일 동안. 그게 오늘 당장 시작하기에는 100짜리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음식을 안 먹는 게 스트레스로 쳤을 때 20, 30 정도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또 한 50짜리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 볼 수 있고 그게 적응되면은 또 그다음 거. 그런 식으로 내 몸이 내 정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변화를 야금야금 주는 게 나의 인내력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끝까지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뭐 궁극적으로 닭고야를 드시든 비건을 하시든 목표가 뭐가 됐든 간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를 그니까 제가 55kg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산책 웬만하면 매일 하려고 하고 있고 일기 쓰고 있고 손 많이 움직이는 취미 그리고 식단도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김부각 먹고 싶다." 먹자. 저녁마다 지금 사과도 먹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천혜향을 선물 받아 가지고 천혜향도 먹고 뭐 저녁에 과일 먹으면은 이제 당이 올라가니까 안 좋은데 그냥 그 정도는 먹고 있어요. 제가 그걸 싹 끊으면 몸무게는 빨리 빠지겠지만 내가 밥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었는데 밤에 치킨 생각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좀 그 간당간당한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먹어 주고 있고 주말엔 피자도 먹었거든요. 치킨 빼고는 나는 사실 다 먹어도 돼. 별로 딴 거는 원래 많이 좋아하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중요하다. 이게 다이어트의 1 번이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식단 쓰는 거랑 오늘 하루 잘한 일 일기 쓰는 거 한번 찍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 얘기했으니까 요 다음에는 식욕을 어떻게 억누르면 될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다이어트 돌아보는 걸 먼저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 괜히 설레발 쳤다가 다시 몸무게 돌아가는 건 아니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 영상들을 어느 시점에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정상 체중, 건강한 체중 요요 없이 같이 만들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 쓸데없이 대단한 거 알려드릴 것처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할 걸. 제가 처음에 일기 시작했던 부분 제일 허접한 거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식단을 이렇게 했는데요. 식단을 먼저 쓰고 그걸 지키는 거는 거의 이제 실패를 해 가지고 뭐 먹었는지 위주로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아침은 뭐 맨날 방탄커피 이때는 이제 점심을 요상한 걸 먹고 있던 때였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1 일씩 하기 전이라서 간헐적 단식 시간 쓰느라고
점심, 저녁 각각 몇 시에 먹었나 또 해 놨었고 공복감.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그 밥 먹는 사이에 혹은 밥 먹은 후에 얼마나 불렀는지 그런 것도 적었나? 하여튼 공복감도 조금씩 메모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돈가스 배달 시켜 놔 가지고 아침에 엄청 배고팠다. 이제 저녁에 당이 올라가는 걸 먹으면은 자는 동안에는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자는 사이에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인슐린들이 밀린 숙제하려고 막 밀려 나오면은 아침에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배 터지게 먹었다. 근데 아침에 그 소화가 다 됐나 봐요. 쾌변. 저는 쾌변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경사라서 하는 김에 저는 블렛 저널 스타일로 플래너 같이 겸해서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할 일 이렇게 적고 이쪽에다가 원래는 요거만 적으면 되는데 잘한 일 그냥 쓰는 김에 2개도 적어 봤어요. 수면 관련된 거 적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목적으로 이걸 적는 거였으니까 기분, 스트레스 어땠나 요런 거 적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침 식단 부분을 다 적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난주 1 월 1째 주, 2째 주인데 출근하는 날은 거의 1 일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시간을 쓸 필요는 없긴 한데 습관돼 가지고 그냥 적고 있고요. 아침에 방탄 커피 이렇게 먹고 저녁에 뭐 먹었다. 간간히 요런 기분 그런 거 적고 있거든요. 배가 고픈 건 고픈 건데 과자가 먹고 싶다. 이날 진짜 과자 많이 먹고 싶었어. 속이 더부룩하다 요런 것도 적고 그리고 이날은 점심을 이제 2 시쯤에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저녁을 뭐 거의 안 먹었거든요. 두부 간단하게 먹고 만약에 30 몇 시간 단식을 한다면 점심을 약간 늦게 점저 느낌으로 먹으면 할 수도 있겠다. 지난주에 1일 1 식을 뭐 이렇게 많이 했어? 5 번이나 했어?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3번 하는 게 목표여 가지고 이날은 계란 2개 먹었는데 그냥 혈당 많이 안 올라가니까 그냥 1일 1 식으로 쳤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칸이 다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식사 드시는 패턴을 고대로 내가 먹는 거 다 적을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는 제가 더 다음 순서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뭘 먹는지 최대한 전부 다. 웬만하면 거의 진짜 짜잘한 밑반찬 말고는 다 쓰거든요. 이게 저는 식단을 쓴 걸 돌아보진 않는데 요런 식으로 그날그날 돌아보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먹은 걸 다 적으세요. 그래서 좀 '뭘 줄여야 될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는데.' 하는 거를 그날그날 깨달아 가는 게 저는 그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플래너나 다이어리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링바인더 그런 거면은 속지를 그냥 아무나 끼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렴한 공채 하나 이렇게 지정해서 이참에 다이어트 기록용으로 하셔도 좋은데 제가 원래 다이소에 가 가지고 저렴하게 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이제 추워 가지고 못 나갔거든요. 네. 여러분도 앞자리가 3이 돼 보시면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그래 가지고 쿠팡에서 3천 몇백 원으로 산 노트인데요. B6 크기고요. 아니 이런 공책들이 제가 만년필 아니고 일반 이런 젤펜 쓰니까 사실 종이 크게 따지진 않는데 너무 얇아. 뒤에가 너무 다 보여. 내가 처음에 이거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현재 체중 사이즈, 목표 체중 사이즈. 이제 날짜도 여기다 적으면 좋겠네. 날짜. 이 목표도 날짜. 사진 프린트할 수 있으시면은 사진도 비포 애프터를 붙여 두면은 제가 왜 핸드폰 화면에 사진 랜덤으로 띄워 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앨범에서. 가끔 옛날 사진 이렇게 살 빼기 전 사진 나오는데 찐빵이 있어요. 이게 나는 내 얼굴을 맨날 보니까 막 큰 생각이 없었는데 찐빵이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이제 가장 나의 몸무게 상한가 시절 사진 이렇게 하나 딱 붙이고 시작하시면은 하루하루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앞으로 공부를 제가 식단 또 공부하고 뭐 영양소별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다이어트 그런 음식 섭취 관련 정보 그런 거 적는 용으로 이렇게 좀 여유롭게 비워 두시면은 유용한 정보 얻을 때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렛 저널 방법에 요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달을 1 부터 30 일까지 이렇게 그냥 쭉 써 놓고 그날그날 뭐 일정 이렇게 적는 거. 저는 이런 걸 안 쓰긴 하는데 그냥 추천을 해 보자면 약속이 많은 분 그런 분들이면은 여기다가 여기가 주말이었죠? "이날 회식 있을 예정이다." 요 날은 친구들 모임. 그러면 뭘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이날. 이날은 이제 아침 굶기? 아침 당연히 굶는 거 아닌가? 뭔가
먹는 걸 좀 잘 챙겨보는 그런 날로 저탄수화물 먹기 또는 뭐 24시간 단식 요렇게 혹은 내가 뭐 이렇게 여행을 갈 거다. 여행. 그러면은 이제 그 앞뒤로 좀 관리하는 날? 오늘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게 바로 살이 되는 게 아니다. 그다음 날은 글리코겐으로 남아 있다. 요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많이 먹었으면 이제 그다음 날 하루 정도는 그거를 회복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외부 식사 약속이 많은 분들은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해 두는 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쓰는 김에 이달의 목표 뭐 야식 끊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런 거 저는 지금 주 3 회 1 일씩 요런 식으로 체중 감량 목표는 뭐 처음에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90 일은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끝나고 그 뒤에 그다음 한 3 개월 정도 집중 감량할 때 고때는 이제 체중 목표도 적고 체중도 적고 이렇게 하시면은 요것도 그려는 봤는데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이제 줄노트에는 그리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 대충 하시고 이제 식단이랑 일기 기록하는 거 굳이 이제 표 안 그리고 요렇게 그냥 줄로 쓰셔도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일기 쓰기 전에 요런 식으로 식단 일기를 적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렇게 일기로 여러 가지가 맞아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 하트 옆에 내가 뭘 쓰기로 했을까? 아 이렇게 날짜 요일 적고 옆에다 오늘 하루 잘한 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영어 알파벳으로 적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한글은 예쁘게 적기가 어려워요. 읽고 배우기는 쉬우나 적기 어려운 문자다. 하여튼 먹는 걸 다 적자 그런 취지니까 이렇게 줄줄이 적으시고 이게 예전에 기획을 해놔 가지고 이 네모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목표 지킨 거 하는 건가? 예 그런 건가 봐요. 목표. 제가 적어 볼게요. 실제 제 거 옮겨 가지고 이거 좀 초반대 거를 써야겠다. 아까 보여드린 거. 3 끼 먹은 날 거 적어 볼게요. 진짜 3 끼를 먹은 날이 있었네. 그래서 저렇게 쾌변을 잘했구나. 간식은 안 먹었고 만약에 내가 이때 목표가 야식 끊기였다. 그래서 야식을 안 먹었다. 그러면 요렇게 체크하고 그날 내 식단에 좀 돌아볼 점 요런 거를 밑에 짧게 써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날은 아침에 속이 편했다가 하루 종일 배가 고팠거든요. 이거를 주말에 한 번씩 돌아보면 좋은데 물론 그게 제일 좋은데 저는 그날 생각만 해 보는 거죠. 어제 뭐 때문에 오늘 속이 더부룩하지? 어제 뭘 적게 먹어서 혹은 뭘 소화가 잘 되는 걸 먹어서 오늘 속이 이렇게 가볍지? 고런 거 그때그때 그냥 생각을 하고 머리에 넣어 놓는데 이렇게 짧게 돌아보면서 적고 만약에 이유를 찾았다. 어제 식단을 보면서 이유를 찾았다 하면 고것도 이렇게 적어 주면 좋고요. 보자. 10월 19 일에 뭐 잘했지? 오케이. 음료수와 과자의 유혹을 모두 이겨냈다. 이제 이때는 다이어트 제대로 관리한 그 초반이어 가지고 모두 이겨냈다. 이렇게 쓰시고 요즘은 좀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주말에 일주일 한 번씩 돌아보기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잘했던 거 이렇게 적었죠. 요 옆에 적어 볼게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세로로도 적으셔라 이런 거 있는데 금, 토, 일 하고 요 자리가 남잖아요. 요 자리에 이렇게 한 주 돌아보기를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해 놨지? 굿. 잘한 일. 를 많이 줄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게 그 제가 첫 영상 대사 속도 어쩌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기 쓰고 아침 산책하고 그거 하던 때인데 이때 그 제가 저탄고지 그거에 좀 집중하고 싶었어 가지고 MCT 오일을 더 많이 먹고 싶어 했나 봐요. 여기 배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영 적절하지 못한 예시를 찾았구만. 요렇게 좀 이번 주 아쉬운 점을 적고 그 밑에 '다음 주 이렇게 해 보자.' 하는 개선점을 스스로 고민을 해 보는 칸입니다. 물론 이래 놓고 저녁에 방탄코코아를 먹진 않았어요. 요렇게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다. 내가 왜 살이 쪘는지 안 빠지는지 좀 모를 것 같다.' 하는 경우에도 요거를 비워 놓고 식단 먼저 이렇게 적어 가지고 '이때 이런 거를 먹어 가지고 살이 찌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계기로 삼아도 좋고 어차피 식단 관리는 계속 하는 거니까 저렴한 노트 하나 따로 준비하셔 가지고 식단도 적고 오늘 하루 잘한 일 그것도 같이 적으시면은 식단과 스트레스를 한 방에 해결해 볼 수 있겠다.